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은 25% 정도 가량이, 또한 수도권은 3분의 2 가량이 깡통 전세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큰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깡통 전세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이죠. 전세가 깡통이라는 거예요. 즉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경우를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집 매매 가격이 3억이고 집 전세 가격하고 융자 금액이 합쳐서 3억 5천만 원이라면, 그렇죠. 전세 가격 융자 금액이 집 매매 가격보다 더 높다는 거죠. 즉 이 집이 만약에 경매를 당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일부 또는 많은 금액을 날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594채를 가진 소유자가, 그러한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깡통 전세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수백 채 깡통 빌라 세입자, 세입자 입장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피눈물로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축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가 막 3억 5천이네요. 그러면 신축 빌라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매매로 파는 것보다 전세금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의적 악의적으로도 이렇게 전세금을 더 많이 받고 그냥 폭탄을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매매 금액이 됐든 전세 금액이 됐든 돈만 많이 받고 폭탄이 한번 터지든 말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신축 빌라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임대차 3법 후폭풍으로 서울의 빌라가 24% 깡통 전세, 그리고 수도권의 깡통 전세는 무려 33%에 달한다는 거예요. 돈 뗄 위험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깡통 전세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월세를 좀 주기에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금을 떼인다니, 이건 뭐 세입자 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보증보험 사고가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사고 금액인데요. 2016년도에는 181억, 2017년도에는 451억, 2018년도에는 1073억, 2019년도에는 금액이 무려 2609억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는 1786억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사고 금액인데 2016년도에는 34억, 2017년도에는 75억, 그리고 2018년도에는 792억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 75억이 2018년도에 792억. 즉 거의 뭐 10배 가까이 전세금 사고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무려 3,442억이 터졌다는 얘기고 2020년에는 4,682억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고 금액이 터졌다는 거죠. 그만큼 깡통 전세가 서울과 수도권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또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전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집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이 필요한 세입자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
이러한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융자 없는 집 정말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하층이나 옥탑방이 아닌 집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시세 대비해서 60%, 70%인 집, 이런 전세집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수도권 세입자들이 비싼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관리비가 싼 빌라나 연립을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전세금이 높은 위험한 깡통 전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입자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매물, 안전한 매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세입자들이 위험한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전세인데요. 보이는 화면처럼 매매 금액은요, 6,100만 원에서 7,80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전세 금액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억이에요, 1억. 매매 금액이 6천, 7천인데 전세 금액이 1억이다.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말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난감해요. 이처럼 전세가 귀하고 없다 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 터지겠어? 일단 전세로 들어가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전세 사고가 터진다라고 깡통 전세가 나중에는 진짜 폭탄이 돼서 세입자를 덮치고 사회적으로 덮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전세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로 본다면 매매 금액 대비해서 융자금하고 전세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최대 70 내지 80% 선은 이 정도의 집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신축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 파악이 안 되죠. 이제 뭐 신축 빌라, 이제 뭐 아파트를 막 지었어요. 정확한 매매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반드시 매매 금액을 물어보셔야 돼요. 전세금의 비율이 최대 80% 이내면 전세 들어가시고 그거 이상이다. 즉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 가격은 뭐 3억이다. 그러면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불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비율, 최대 80%의 비율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계약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해서 보증보험 가입 검토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이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런 집은 뭐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안 될 정도야. 그거는 불안하다는 거죠. 즉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집은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야, 청년들이야.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모르죠. 많이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만약에 뭐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 수도권에서 집을 구한다, 지방 광역시에서 집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다면 수시로 나오는 전세집을 클릭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발품의 시대라고 그러죠. 많이 돌아다녀야 돼.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많이 돌아다녀야 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냥 인터넷을 보면 모든 전세들이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클릭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 좋은 집, 또 안전한 집 전세를 원한다면 클릭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 됐든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가 됐든 여러분들이 들어갈 지역, 예정 지역에 전세 나온 매물을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집이, 안전한 집이 하나 두 개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현장 답사를 가고
시세를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깡통 전세 대비책으로 그 절차를 본다면 전세금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또한 매매 금액을 파악하시고요. 융자 금액과 전세금 총액을 파악을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즉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은 비교적 안전한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이후 이처럼 알아보고 다 알아본 이후에 전세계약 체결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잔금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지킬 때 여러분들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깡통 전세가 만연한 이 시대, 역시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